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데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 많은 보도 매체를 보는데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마 헷갈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선 CBS에서 오늘 첫 번째로 방송에 나왔어요. 어젯밤에 이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오늘부터 라디오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기 여론전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인데, 오늘 첫 방송이, 그리고 방송은 하루에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현재까지는요, 지금 현재 이제 1시 반이 넘었는데 현재까지는 CBS에 딱 한 번만 나왔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내용 뭐 계속 들어봐야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쟁점이 됐던 얘기들을 이제 해명하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어제도 입장을 밝혀서 이제 그만해라, 지나쳤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말이죠, 이준석이의 이러한 이 강경투쟁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여건에 덮쳐 있는 이준석의 4가지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그럴듯한 분석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을 제명하라라고 하는 제명 요청 청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금까지도요, 이 대통령실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대응하면 오히려 이준석이만 키워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준석하고 같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공식적 대응을 안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공식 입장을 내면 오히려 대립만 더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그리고 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요, 김현정의 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뉴스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자기가 호남 서진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대선 때부터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는 걸 들었지만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았다는 거. 그리고 왜 자기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양두구육만 자꾸 붙들고 들어져 가지고 나를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대통령 100일이 되잖아요.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 될 것 같으냐, 그리고 대통령을 앞으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에서 나온 지지율 수치를 인용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25점이다. 25점이면 과락이라는 거예요. 과락이면 재수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재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형편없는 점수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주 극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으로 가면 13% 이런 것도 나오고, 호남은 9%,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팔았던 고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9% 나오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 13% 나오는 거, 여기에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개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다는, 즉 윤석열 정부의 중점 가치 설정이 잘못됐다, 이거를 비판하는 대목이고, 70대에서 4%가 나와서 버티는 그 무엇인가, 60대도 돌아서고 70대에서 40점 받아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과락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무능한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갤럽 지수를 지금 얘기한 것이고, 갤럽 지수를 인용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의기의식이 있으면 반성해서 나를 좀 끌어안어, 이런 메시지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서진 정책을 이야기했고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다. 젊은 세대가 우리 이야기를 다루는구나 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줬는데 이게 다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고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는 데 대해서 당내 비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고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 말을 바꾸고 있느냐, 아주 이거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고기라고 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팔았던 모든 가치와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건질 내용이 개고기밖에 없었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왜 개고기만 꺼내느냐,
너희들이 잘못한 걸 내가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개고기를 가지고 왜 나를 역공하느냐. 이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두구육은 사자성어고 토사구팽이라고 해서 나를 개에 비유했다고 내가 발끈하는 거 봤냐? 안 한다. 그렇게 발끈하면 내가 바보짓인데 그러면 너희 우리 여권에서 지금 내가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당신들 바보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개국이라는 단어를 불경죄 비슷하게 끄집어내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윤 대통령을 개국이랑 치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다. 싸가지 프레임, 불경죄 프레임은 결국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을 개국이하고 전혀 비교하지 않고 이거는 너희들이 대통령을 또 욕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 책임 부담을 어디한테 주느냐? 여권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참 꼼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 한 거 이와 관련해서 출입 기자들이 자기한테 안쓰러워갖고 전해주더라. 그런데 선거에 집중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결국 터진 게 뭐냐? 체리 따봉이다. 이 체리 따봉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다 당연히 아시겠죠. 자, 이 내부 총질 문자 이걸 전하면서 당이 조용해졌다. 대표가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체리 따봉 엄지손가락 엄지척을 대통령이 올린 거거든요. 이 체리 따봉을 갖다가 결국은 이준석이가 이 대통령이 이게 할 짓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해서요, 뒷담화를 할 거면 듣기지나 말지 그러면서 대통령을 또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라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인 수모다.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때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한테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당신이 비판했잖아. 이런 증언이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는 체리 따봉과 같이 뒷담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또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를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거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만난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또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저녁은 먹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꾼 거.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결별할 것이냐?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결별 선언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한다. 결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 하나는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통령이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닫고 안 닫고 하는 거, 내가 공격을 계속할 거 안 할 거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 이거는 대통령과 윤핵관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임의 공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한테 넘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에 대한 해석이 뒤따를 것이고 나는 그거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정치 지도자와 만남에 목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부했는데 이거는 겉으로 하는 말, 레토릭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만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을 험지출 마라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요, 초우세 지역에 있다. 어떤 난리를 쳐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 지역구는요, 이 탄핵을 당해도 당선이 되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즉 윤핵관이 재선을 위해 노력할 건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다니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예전 때 중생대 때를 보면 운석이 떨어져도 공룡은 죽지 않고 작은 동물들은 공룡만 죽었지 작은 동물들은 살아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작은 동물이 해충을 말하는 것이냐? 모르니까요. 이 대표는 포유류를 얘기한 것이다. 이 작은 동물은 해충이 아니라 포유류. 그러니까 윤핵관 정도의 거물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작은 동물들, 윤핵관들 아무리 자기가 비판한다고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공천을 못 받을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초초초 우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서 잘돼서 좋은 사람이라서 당선된 게 아니고 거기는 갖다 꽂으면 당선되는 초초초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이거는 이철규 의원이 너 무슨 소리야? 공천을 허문 데 가서 받으라고? 공천 받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전부 무소속으로 당선됐어. 인물이 훌륭해. 이렇게 어제 맞받아쳤잖아요. 이거를 다시 때리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구를 때리겠다.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시장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못 만들고 대선 후보를 못 만들면 당이 망한 거니 그렇게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는 것인데 자, 말도 잘해요. 잘도 둘러대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제가 윤 대통령에게 한 말이 30개나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 말은 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전대와 관련해서 12월 안에 전대가 치러지면 이 대표는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 전당대회만큼 파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 그러니까 이 흥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고 자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해서 국민의힘이 살아났고 그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데 자기 빠지면 어차피 흥행 없어. 흥행 없으면 2024년도 성공 안 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지율 상승, 국정 분위기 반전,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예, 그러고요. 차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유승민 1등, 그 다음에 이준석 2등, 안철수 3등.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을 함께 넣으면 지지층이 갈라질 것이고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이준석은 축구 단일화를 좋아하는 그분이 1등이라는 기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여기서 그분은 당연히 안철수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 가능성, 지지층을 공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지지층이 다르다. 가능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성이 약하다고 얘기했겠죠. 이거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경기도 선거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본인을 집단 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을 낮게 봤어요. 이것도 레토릭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 의도와 배경,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 조목조목 대목에서 이렇게 발언한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연일 지금 이준석을 직격하고 나섰어요. 더 이상 이준석 신드름 없다. 정신 바짝 차려라. 대의를 위해서 소리를 버려라. 이러한 이 비판문을 오늘 또 내놨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년 전 전당대회 때 당원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바꿔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냈는데 정권 교체가 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서 윤 정권이 안정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다.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판의 천변만화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 이제 그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보다 성숙되고 내공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요. 이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몰락해가는 정권이어서 흔들기 쉬웠지만 윤 정권은 이제 갓 시작한 정권인데 대의를 위해서 소리를 버려라. 당랑거철에 불과하다. 당랑거철 어려운 말인데요. 당랑 즉 사마귀가 이 거철 수레바퀴를 막지 못한다. 막는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예, 이 얘기요.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예, 그러니까 거대한 이 물결. 이준석이는 설당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랑거철에 불과하니까 함부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말라. 내공이나 조용히 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의원의 얘기인데요.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준석이가 이렇게 라디오 다니고, 책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들 기자회견하고, 이런 게 바로 이 실질적으로 내부 총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은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윤리 징계를 받았을 때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형사적으로 준비하고 내려놓고 잠시 쉬는 것이 더 큰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공개 조언도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요, 징계 받았을 때 딱 만세 부르고 조용히 백의종군했어야 맞다. 이러한 일관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는 오늘 MBC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성비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7억 투자각서를 최측근이 작성을 했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 최측근이 7억 투자각서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 딱 물러서고 조금 기다리면 오히려 기회가 올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징계를 받아들이면 조용히 있으면 성비위 사건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앵커의 질문과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요, 정치적으로 싸울 게 아니야. 이거는 사법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준석이가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이준석이가 옛날에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막말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더니 사담으로 한 거니까 괜찮다고 얘기했다. 비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담은 괜찮고, 그러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담을 한 얘기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이준석의 해명이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그만큼 모순덩어리의 발언과 이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지금. 그러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 당과 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이 와중에 이준석의 폭탄이 쏟아져서 너무나 아쉽다. 그러면서요, 이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절차의 하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권 도전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아직 깊이 생각한 적이 없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한다. 자, 이거 나경원 의원이 이거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나는 다선 의원이다. 당연히 내가 후보에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근데 지금은 안 나갔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본인의 생각을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은요, 이준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멈춰라. 그리고 눈물 파지 않고 영민한 노예한 정치꾼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강신업 건의사나 지금 현재 이제 김성진 지금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데요. 이준석의 제명을 요청하는 이 제명 청구서를 16일 날 낼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면은 징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공격하고, 이런 거야말로 심각한 해당 해이가 아니냐. 그래서 중징계를 받고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힘을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가중처벌 의미로 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구서 제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여권을 덮친 이준석 4대 리스크를 지금 정리해서 분석을 해서 기사화 시켰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현 상황을 잘 분석한 것 같아요. 4개의 변수가 뭐냐? 첫째는 가처분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장기 여론전을 펴는 거. 그리고 비윤계가 과연 어느 정도로 결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4가지 변수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요, 인용 반, 그 다음에 기각 반반,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미 절차적인 하자를 다 고쳤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를 뜯어 고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새로운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지금 당헌 당규를 바꿔서 출범한 비대위, 이게 이제 절차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계속 부각시키고 이것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핵관하고 윤핵관 호소인을 분류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호소인과 윤핵관을 나눈 것 자체도 절차적, 그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을
정당성이 상실했음을 부각시키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부가 말이죠.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재판부라고 그래요. 지금 이번 사건을 맡은 사람이 남부지법의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인데요. 이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러한 재판부의 특성을 노려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을 나눴다. 그래서 과거에 공천문제와 같은 정치 관련 사건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당헌 당규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큰 숲을 보지 않겠습니까? 큰 숲을. 예, 당헌 당규의 절차적 하자 이거를 고쳤잖아요. 다만 이제 고치는 방법이 또 고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고쳐놨는데 고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또 위반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변수는요. 이 마이웨이식 장기전 전략이에요. 자, 장기전 전략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책을 지금 탈고를 앞두고 있다. 그 다음에 언론은 매일같이 라디오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장기전은 여론전에 돌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아직도 비대위가 출범되더라도 내용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당내 일각에서요, 윤 대통령 접촉을 기다렸다.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 전까지. 그런데 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아서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중재안이 뭐냐? 윤리위 징계 결정을 경찰 수사 발표 이후로 미루는 대신에 이준석이가 연말에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러한 중재안을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유승민 당내 일부의 친유승민계를 중심으로 한 비윤계의 결집 여부인데 김웅하고요. 그 다음에 김경욱이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자, 다만 그런데 지금 친유승민계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을 보면 윤핵관과 이준석 모두에게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변수는 뭐냐? 이제 국민 여론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론. 그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리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 일반 여론은 아직까지는 엇갈리고 국민 홈페이지를 보면요.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어제 밤까지 2,7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 억울하다고 대놓고 대통령을 험담하고 당대표가 대통령과 동급인 것으로 착각한 권력 심취자 이준석은 제명돼야 한다. 이런 글이 상당히 많고 또 다른 글 순위는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가만히 앉아 죽으라 하면 누가 그러겠느냐. 그래서 이준석을 편드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런데요. 저도 이거를 쭉 다 일변해봤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2,700개 글 대부분이 이준석을 강력히 비판하고 질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는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반성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결별선언을 아직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살짝 명분만 깔아주면 돌아올 것 같기도 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지금 이준석이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고 상당수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도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야, 이거 이준석이 안 되겠구만. 홍준표와 나경원 이 두 분의 시각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